자, 두 번째 썰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저랑 말하고 나가지고 자꾸 무슨 딴 소리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구나. 제가 예. 대선 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건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근데 익숙한 이한테 익명의 향기가 난다. 혹시 그 예전에 CF 광고에서 낯선 남자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난다.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아, 좀 맞다, 비슷한데 맞다. 한번 좀 네네네. 따와봤는데 바로 캐치하시네요. 아, 예전에 어릴 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무슨 키워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죠. 오늘 당대표 차원의 훈령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거 하나 얘기를 했어요. 자, 지방선거 공천에 관련돼서 당내의 공식적인 루트, 공식적인 그 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사실상 경계를 했습니다. 금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익명으로 말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슬슬 익명 인터뷰의 향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익명 인터뷰 경계령을 내린다. 자, 익명을 얘기하니까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과 공천 룰을 놓고 진실 게임을 벌인 바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온갖 잡음 논란이 나오고 당 안팎에서 혼란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대표 차원에서 미리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유독 익명 인터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적이 많아요. 자, 지난 대선 전국이었죠. 상당히 당내 혼란, 선거관리위원회 선대위 구성을 놓고 상당히 내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해 연말 올해 초였는데 자, 이젠 대놓고 공작질을 한다.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익명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익명이라는 그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이준석 대표 자신을 공격하는 익명 관계자들, 이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관들 때문에 그 당대표 패싱 논란, 그다음에 선관위 논란,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나왔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빨리 사전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익명 뒤에 숨어서 당대표 자신을 흔들면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경고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쾌한 게 뭐냐면요. 예. 앞으로 경선이나 아니면 이런 공천 과정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어쨌든 인지도 상승이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당대표 물고 늘어지는 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이상의 피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음성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당시처럼 당내 혼란을 다시 겪기 싫으면 그때 떠난 적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미리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자, 익명 뒤에 숨지 마라. 강하게 이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또 지난 대선 올해 1월쯤입니다. 자, 이슈가 된 게 있어요. 참고로 JTBC 프로그램인데요. 가면 쓰고 나와서 익명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라탕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공개는 안 했는데 이준석 대표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됐어요. 특히 이 마라탕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익명의 가면을 쓰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 조기 종영이 좀 됐죠. 네, 제 동기가 이 프로그램 제작자였는데 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썰기 시작과 끝은 JTBC였던 것 같네요. 이성대 뉴스 썰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